14일 경북 김천의 한우 사육농장에서 소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경북도는 이 농장에 대해 정밀 검사를 하는 동시에 반경 10km 이내 소 사육농장에 4주 이상 이동 제한을 실시합니다. 신공항 화물터미널 복수 설치안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적극적인 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화물터미널 입지를 둘러싼 지역 갈등이 봉합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학교 숲이 학생들의 수업 공간이자 휴식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의 학교숲 우수 사례 공모에서 학교숲 활용 부문 최우수에 선정된 봉화군 무리아초등학교를 취재했습니다. 대구시가 국토교통부의 모빌리티 특화 도시 조성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14일 경북 김천의 한우 사육 농장에서 경북의 첫 소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경북도는 이 농장에서 키우는 소 한 마리가 두드러기와 고열 등의 증상을 보여 검사한 결과 럼피스킨병 양성으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는 해당 농가가 백신 접종을 마쳤고 기온이 낮아지며 매개곤충의 활동성이 떨어진 점을 감안해 지난 13일부터 시행한 럼피스킨 발생 농장 살처분 개선 방안에 따른 선별적 살처분 지침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농장의 모든 소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추가 감염된 소는 살처분을 진행합니다. 또 럼피스킨병 발생 농장의 반경 10km 이내 소 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4주 이상의 이동 제한을 실시한다고 경북도는 덧붙였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추가 건설을 건의했습니다. 원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복수의 화물터미널이 대구와 의성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이냐 의성이냐를 두고 갈등을 빚던 신공항 화물터미널. 지난 1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만나 여객기 전용 화물터미널은 군위에, 화물기 전용 화물터미널을 의성에 두는 복수터미널 설치를 검토하며 갈등 해소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물터미널을 복수로 설치하는 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기본 계획에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래로 봐서는 화물터미널이 2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천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대체 공항으로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류를 많이 취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화물터미널이 당연히 의성에 들어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통합신공항 이전지원위원회는 복수터미널 검토에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의성에 들어올 물류단지와 화물 전용 화물터미널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예 군위가 대구로 안 들어갔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도 않아요. 우리가 여객터미널 도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새로 이제 그 원상복구를 하는 과정이고 가닥을 잡아가기 때문에 당분간 어떻게 가는지를 보고. 대구시는 지난 10월 복수의 화물터미널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검토가 반영된다면 2030년 의성군에는 계류장과 터미널, 주차장 등이 포함된 5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화물터미널이 들어서게 됩니다. 대구와 의성 간 갈등의 원인이었던 화물터미널, 국토부와 경북도의 만남이 갈등을 해소하고 신공항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교실에서 보내게 되는데요. 매일 한 번씩은 꼭 교실을 벗어나 숲에서 시간을 보낸다면 어떨까요? 학교에 조성한 숲을 수업 공간이자 휴식처로 알차게 활용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서희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가을 숲을 찾은 아이들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낙엽을 던져보기도 하고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며 숲을 만끽합니다. 한편에서는 학교의 나무 위치를 표시한 지도를 살피며 교실 밖의 자연을 신나게 탐구합니다. 자연과 더 친해진 것 같고 학교 밖에서도 하니까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즐거운 수업이 된 것 같아요.
숲이 있으니까 공기도 좋고 여기 나무 있는 데서 애들이랑 놀면 재밌게 놀 수 있어요. 봉화군의 무랴초등학교. 숲이 있던 자리에 학교가 들어선 지도 벌써 10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학교는 숲에 둘러싸여 있고 수령 300년 이상 된 나무도 10대꾸로 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매일 아침 숲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나무 팻말에 새겨진 친구들의 시를 읽기도 합니다. 또 숲 해설을 듣고 직접 나무와 버섯도 키워보면서 계절마다 숲이 주는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교과서에만 보았던 그 나무라든지 그다음 잎들 이런 걸 관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가을철이 되면은 수학의 기쁨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무랴초는 지난해 도비 1억 원 등 총 2억 원을 투입해 학교 숲의 나무 관리와 주변 환경 개선을 마쳤습니다. 최근에는 학교 숲 활용과 관리의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산림청이 선정한 전국 학교 숲 우수 사례 최우수 학교에 뽑혔습니다. 산림청은 학업에 지친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학교 숲의 조성과 활용의 우수한 사례를 계속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학교 숲이 있는 학교가 없는 학교보다 학생들에게 집중력, 호기심 향상과 정서적 균형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학교 숲의 조성과 활용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태교육과 정서 함양의 기능을 갖춘 공간이자 쉼터와 녹지 공간으로 활용되는 학교 숲이 학생들에게 숲의 무궁무진한 가치를 자연스럽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유동입니다. 대구시가 국토교통부의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앞으로 2년 동안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자율주행, 도심 항공교통 등 미래 이동수단을 적용하기 위한 혁신 거점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구시는 첨단 자율주행 차량과 수요 응답형 교통 서비스를 일상에 구현해 시민들의 이동성을 혁신하는 등 미래 이동수단에 특화된 7대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주시가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스마트 국토 엑스포에서 국가공간 정보발전 성과를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국가공간 정보발전 표창은 공간 정보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산업 발전 등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경북에서는 경주시가 유일하게 받았습니다. 경주시는 2025년까지 지하 상하수도 관로 데이터를 정확히 파악해 공간정보 분야의 효율성을 높이는 지하 시설물 정보 수정, 갱신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늘어나면서 농업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안동시의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정책 토론회를 열고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는데요.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빨갛게 익은 사과 열매가 움푹 패고 검게 멍이 들었습니다. 잎사귀는 구멍까지 뚫렸습니다. 지난달 26일 때 아닌 우박이 쏟아지며 수확을 앞둔 사과 농가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안동에서만 400여 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박과 냉해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안동시 의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조연설에 나선 정현찬 전 대통령 직속 농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기후변화로 농업 피해가 빈번해지고 있지만 농업재해 대책은 시설 보수와 생계 구호 수준의 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농업의 실질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국가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업의 그 위기는 세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그 첫째가 기후 위기, 두 번째가 식량의 위기, 세 번째가 농촌 소멸 위기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 한국 농업 정책의 전반에 놓고 보면 이 세 가지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하나도 그 세 가지 중에서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송원규 원광대 연구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그동안 기후위기에 상대적으로 둔감했다며 지속가능한 농식품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친환경 농업, 유기농업도 있고 재생농업, 자연을 손상시키는 게 아니라 재생하는 방식으로 지속가능하게 농사 짓는 거,
그리고 탄소 농업,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를 저감하는 농업을 실천을 하면 그러한 것들에 맞게 농민들에게 충분한 보상과 그 역할에 대한 그 사회적인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기후변화로 농업 분야 피해액만 매년 6천억 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일 날씨도 수험생들의 주요 관심사일 텐데요. 예전부터 수능 당일은 가장 추운 날로 여겨지곤 했었죠. 과연 올해는 어떨까요? 다행히 올해 수능 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예정입니다. 대신 비 소식이 예보되어 있는데요. 수능 당일과 전후 날씨 그리고 수험생 주의사항을 김수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수능날 한파는 없을 예정입니다.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국내 주요 도시의 16일 예상 최저 최고 기온은 서울 6도에서 10도, 부산 9도에서 17도, 춘천 2도에서 8도, 강릉 7도에서 14도로 예상됩니다. 대신 수능 당일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비구름대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겠는데요. 오전에는 인천, 경기 서해안과 경기 북부 내륙, 철원과 화천 등 강원 북부 내륙에 비가 시작되고 낮부터 비는 전국적으로 확대됐다가 저녁 6시부터 12시 사이에 대부분 그칠 예정입니다. 비는 5에서 30mm 범위의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일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수능 전후 날씨도 보시면 예비 소집일 날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중부지방과 전라, 제주권은 구름이 많고 강원 영동과 경상권은 맑겠습니다. 수능 다음 날인 17일 대부분의 지역은 흐린 가운데 제주도는 오전까지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비가 온 후 기온이 다시 내려가 평년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을 예정이고요. 바람이 더해져 체감온도는 더 내려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능 당일 수험생 주의사항입니다. 먼저 수능 준비물을 꼼꼼하게 챙겨야겠죠. 수험표와 신분증은 필수고요. 특히 시계는 반드시 전자가 아닌 아날로그 시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 후 대기해야 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해도 되지만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스마트폰과 같은 모든 전자기기는 집에 두고 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답안지에는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열심히 준비한 모든 수험생에게 좋은 결과가 있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대구시는 수능 시험이 치러지는 오는 16일 시험장 주변 소음 발생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대구시는 시와 구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시험장 주변을 수시로 순회하며 소음 발생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듣기 평가가 이루어지는 오후 1시 10분부터 35분까지는 소음 발생원에 대해 집중 단속하며 만약 시험장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확성기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의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대구 지역 야권과 시민사회는 대중교통의 체질 개선이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색당과 정의당 대구시당을 비롯해 지역 시민단체들은 14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부터 계속된 물가 상승에 이어 대중교통 요금까지 인상하면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옥죄는 결과를 낳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요금 인상보다 대중교통의 체질 개선과 함께 공공성을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중교통체계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 동구청이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동구는 내년도 국비 3억 원가량을 확보했으며 주택과 건물 83곳을 대상으로 태양광과 태양열 발전 설비 설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구청은 올해 총 사업비 21억 원을 들여 247곳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